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거울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아니, 흰머리가 이렇게 많았나 싶어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그러니까 70세가 넘어서도 말이에요. 하얗게 샜던 머리카락 사이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흰머리 생기는 거 아니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머리에도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흰머리 생기는 거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흰머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검어질 수 있는 흰머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생긴 흰머리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흰머리요. 이런 흰머리는요, 원인이 해결되면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검어질 수 없는 흰머리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경우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생긴 흰머리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생긴 흰머리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검은 머리가 다시 돋아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연구에서도 확인됐다고 해요. 어떤 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다시 검은 머리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학술지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힘든 일 겪고 나서 갑자기 흰머리가 확 늘었던 경험?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검은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뭔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나이가 들면요, 젊을 때처럼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도 몸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긴장 호르몬이에요. 이 긴장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요, 머리카락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긴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색깔 만드는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산책을 규칙적으로 시작했다든지,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든지, 잠을 잘 자게 됐다든지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흰머리 사이에서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 색깔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바람 쐬면서 걸으면 됩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친구분들이랑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돼요.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낮에라도 햇빛을 쬐세요. 햇빛을 쬐면 밤에 잠이 더 잘 와요. 그리고 저녁에는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핸드폰 불빛이 잠을 방해하거든요. 자, 스트레스 줄이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식사량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입맛이 줄어들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먹는 양이 줄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머리카락이 검게 자라려면요, 몇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비오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예요. 달걀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걀을 하루에 한 개씩만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타민 B12이에요. 이건 우리 몸의 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이건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에 많아요. 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요,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색이 옅어져요. 철분은 시금치나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시금치 드실 때요, 참기름하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잘 흡수돼요. 네 번째는요, 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생소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머리카락의 색깔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구리가 부족하면 검은 머리카락이 안 만들어져요. 구리는 해바라기씨나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 많아요. 그리고 새우나 오징어에도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영양소가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영양소들을 조금만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요, 매일 아침마다 달걀 하나씩 드시고, 점심엔 생선 반찬 드시고, 저녁엔 시금치나 나물 반찬 드시고, 간식으로 호두 몇 개씩 드셨대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거울 보는데 흰머리 사이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더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 시금치 한 줌, 호두 서너 개, 이것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머리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피가 가야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요, 목이랑 어깨가 자꾸 굳습니다. 그럼 머리 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나빠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영양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식물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안 가면 색깔도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머리 쪽으로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요,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가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럼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머리 쪽으로 피가 잘 돌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목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돼요. 목을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요, 머리 마사지입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샤워하실 때나 머리 감으실 때요,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이렇게 하면 머리 피부에 자극이 가면서 피가 잘 돌아요. 세 번째는요,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는 겁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가 꽉 짜서요, 머리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있어보세요. 따뜻한 게 혈액순환을 엄청 좋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요, 머리를 너무 차갑게 두지 마세요. 겨울에 밖에 나가실 때 모자 꼭 쓰시고요. 에어컨 바람도 머리에 직접 안 맞게 하세요.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만 실천해도요, 머리 쪽으로 피가 훨씬 잘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머리카락 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은요, 매일 저녁마다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줬대요. 그랬더니 2달쯤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고 흰머리 사이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더래요. 네 번째 이유는요, 갑상선 같은 건강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상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해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요, 몸이 자꾸 피곤하고요, 추위를 많이 타고요,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요, 흰머리가 확 늘어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갑상선은요, 간단한 피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갑상선 검사 좀 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요,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돼요. 그럼 몸 상태가 확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요, 계속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약 먹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나니까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더래요. 그리고 갑상선 말고도요, 빈혈이 있거나 당뇨가 있어도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싶으면요, 한 번쯤은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머리카락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생활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매일 걷는다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앞 공원이든 동네 한 바퀴든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걸으면 온몸에 피가 잘 돌거든요. 그럼 머리 쪽으로도 피가 잘 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잘 오게 돼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매일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씩 천천히 걷는다고 하세요. 그냥 산책이에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계속하니까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카락도 달라지더래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보카도 반 개를 아침에 먹는다든지, 달걀 하나를 꼭 먹는다든지, 시금치나 나물 반찬을 챙겨 먹는다든지요. 이런 아주 작은 변화예요. 근데 이게 매일 쌓이면 머리카락에 필요한 영양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요, 매일 아침마다 달걀 하나씩 드시고, 점심엔 생선 반찬 꼭 드시고, 저녁엔 나물 반찬 꼭 드신대요. 그리고 간식으로 호두 서너 개씩 드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몇 달 만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달라지더래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그래도 자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 반쯤에는 누워있는다든지요. 자다 깨도 괜찮아요. 근데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이 리듬을 배우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누우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요. 그럼 점점 잠도 잘 오게 되고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되고 그래야 머리카락도 건강해져요. 어떤 분은요, 밤 11시가 되면 무조건 불을 끄고 누워 계신대요. 잠이 안 와도요. 그냥 조용히 누워서 눈만 감고 계신대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나니까 그 시간에 잠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낮에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네 번째 공통점은요, 머리를 따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추울 때 밖에 나가면 꼭 모자를 써요. 그리고 집에서는 가끔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준다든지, 머리 감을 때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감는다든지요. 머리를 차갑게 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머리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럼 머리카락에 영향이 안 가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요, 작은 스트레스라도 빨리 푼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풀려고 노력해요. 친구분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노래 듣기도 하고요. 잠깐 산책 나가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그냥 쌓아두지 않아요. 바로바로 풀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긴장하고 그럼 머리카락도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뭔가 속상한 일 있으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10분만 걷고 온다고 하세요. 그럼 기분이 훨씬 나아진대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게 머리카락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든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흰머리는 다시 검어지기 어려워요. 그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흰머리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생길 흰머리를 늦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검은 머리가 확 자라는 건 아니에요.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 자체가 원래 느리거든요. 한 달에 한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어느 날 거울 보는데, 여기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네.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달걀 하나 드세요. 삶은 달걀이든 계란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달걀 하나면 됩니다. 이게 머리카락에 필요한 단백질이랑 비오틴을 채워줘요. 그리고 점심때는요, 생선 반찬을 드세요. 고등어든 삼치든 조기든 뭐든 좋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생선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랑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녁에는요, 나물 반찬이나 채소 반찬을 꼭 드세요. 시금치, 미역, 콩나물 뭐든 좋아요. 이런 게 철분이랑 미네랄을 채워줘요. 그리고 간식으로는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서너 개씩 드세요. 이게 머리카락 색깔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 성분을 줘요. 이렇게 드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매일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든 동네 슈퍼 갔다 오는 길이든 뭐든 좋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요,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밤 10시든 11시든 여러분이 편한 시간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누우세요.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누워 계세요. 몸이 그 리듬을 배우면 점점 잠이 잘 오게 될 거예요. 머리는요, 차갑게 두지 마세요. 겨울에 밖에 나가면 모자 쓰시고요. 에어컨 바람 직접 맞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은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5분만 감싸고 있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머리 감으실 때는요,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주세요. 마사지 하듯이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이게 머리 피부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목 스트레칭도 하루에 한두 번씩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고요. 이렇게 하면 목이 풀리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잘 가요. 스트레스는요, 쌓아두지 마세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으면 바로 풀어요. 친구분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어도 좋고요. 좋아하는 노래 들어도 좋고요. 잠깐 산책 나가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바로바로 풀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특히 갑상선 검사, 빈혈 검사, 이런 거 꼭 받으세요.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싶으면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머리카락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 나물 한 접시, 호두 서너 개. 매일 10분 산책. 일정한 잠자리 시간. 따뜻한 머리. 간단한 마사지. 스트레스 바로 풀기. 이게 전부예요. 이걸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달걀 하나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내일은 10분 산책 나가보고요. 모레는 목 스트레칭 해보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그럼 한 달쯤 지나면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지나면요.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도 피부도 몸의 느낌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나한테는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회복할 힘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실제로 80 넘으신 분도 생활 습관 바꾸시고 나서 머리카락이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70, 80,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뭘 하느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그 머리카락이 어떤 색으로 나올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움직이시면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거예요. 어쩌면 검은색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흰머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흰머리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흰머리는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의 증거예요.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고, 기쁜 일도 많이 겪으셨고, 그렇게 살아오신 흔적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다만요, 만약에 흰머리가 건강 문제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었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그냥 그 결과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영양 부족, 혈액순환 문제, 갑상선 문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왜냐면 그 원인들을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달걀, 생선, 채소, 견과류 잘 드시고요. 매일 10분씩 산책하시고요. 잠자는 시간 일정하게 맞추시고요. 머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푸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몇 달 뒤에 거울 보실 때 분명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나빠진다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요.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것, 이건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속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움직이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럼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변화가 없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들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건강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줄이는 것. 이게 모든 건강의 기본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본인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늙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사셨어요. 힘든 시절도 견뎌내셨고, 가족도 키우셨고, 일도 하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 과정에서 몸이 조금 지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본인을 조금 더 사랑해주세요. 몸이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 좀 잘 먹고 싶어. 이제 좀 잘 자고 싶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주세요. 달걀 하나 더 드시는 것, 10분 더 걷는 것,
조금 더 일찍 주무시는 것. 이런 게 다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울 보실 때요, 흰머리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그 눈에는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든 세월이 담겨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흰머리가 조금 줄어드는 건 보너스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하나씩만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요. 그리고 몇 달 뒤에요. 거울을 보시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꼭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몸 건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